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저녁 9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쭉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관련 국제유가 관련해서 유가 관련 주식들 오늘 상한가 여러 종목 들어갔고요. 또한 방산주도 오늘 좋은 모습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한 유가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급등한 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모습 급등 이어갈 것인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흥구석유 차트 띄워놨는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 돌입했습니다. 상한가에 돌입한 것이 흥구석유뿐만이 아니죠.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앵커 유전까지도 이렇게 네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뛰어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모습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 정거점 라인을 과연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WTI 서부 텍사스 중류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부 텍사스유 유가 선물 가격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시작됐죠. 이렇게 한번 뛰어오른 다음에 지금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속보 때문에 좀 우리나라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 부분이 더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한 것이지 하마스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피에로 같은 경우에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 하마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남아시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마스와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표명한다라고 이렇게 서방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냈죠. 정확히 하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같은 무슬림 국가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냥 지지 선언 그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허브에 날아다니는 폭탄 이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좀 아문이 깃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부분 가자지구죠. 네, 이렇게 서한지구가 있고 가자지구, 이렇게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가자지구 이 근방에 지상군까지 지금 격전을 벌일 태세입니다. 여기서 미사일을 날려서 여기까지 날아갈 수는 있으나 하마스도 아무 생각 없이 날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인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법인, R&D 센터 이런 데를 칠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변 국가로 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국가까지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들 역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협정, 이런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이 두 나라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 유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번 상승을 했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1.18% 이 정도 상승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스라엘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가스전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전쟁 자체가 하루 이틀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한 상태인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쭉쭉쭉쭉 이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형 요나탄 네타냐후가 이렇게 중령으로 복무하다가 엔테베 작전에서 전사했다. 한마디로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치킨호크는 확실히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같은 경우가 많이 사살이 됐고 거기다가 200여 명의 인질이 잡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일주일 혹은 한 달, 두 달까지도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왜냐? 하마스보다 이스라엘이 가진 국방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북한 사이에서 북한 우리나라보다 적은 국방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데 하마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찻잔 안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상한가 나왔지만 전고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 하시는 것이 좋다.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역시 지금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왔지만 이 전고점 부분에서는 최소한 절반 아니면 전액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계좌 관리나 수익 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오늘 급등한 방산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관련주로 오늘 빅텍이 상한가에 올라서는데요. 다른 종목도 보자면 LIG 넥스원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달았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달고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전이 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이스라엘에 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이제 이런 조정 후에 끝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후에 폴란드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동유럽권 그리고 동남아시아권 여기에 수출 대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흥구석유 같은 이런 석유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 보이긴 했지만 전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